스카일라는 1996년 2월 10일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모넌갈리아 카운티 스타시티에서 태어났습니다. 외동딸로 부모의 사랑을 한껏 받으며 자란 스카일라는 얼굴도 예쁘고 심성도 착한 아이였습니다. 성적도 항상 상위권이었던 아이는 커서 형사변호사가 되려는 큰 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4년 8살 난 스카일라는 같은 반인 세일라와 절친으로 됩니다. 역시 외동이었던 세일라는 부모가 이혼한 후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일라가 안쓰러웠던 데이브 부부는 늘 아이를 집에 초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쏟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가족 간의 관계도 아주 친밀해졌죠. 스카일라와 세일라의 우정은 고등학교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레이첼 샤프였습니다. 그리고 셋은 항상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는 베프가 됩니다. 2012년 7월 7일 오후 4시경 데이브는 스카일라의 방으로 향합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딸에게 차키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은 열려진 상태였고 창문 아래에는 스툴 의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간밤에 스카일라가 부모 눈을 피해 창문으로 슬그머니 내뺀 게 분명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늘 친구들과 함께 클럽이나 술집 같은 곳으로 뻔질나게 들락거리는 딸이었습니다. 데이브가 따끔하게 혼내기도 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죠. 데이브는 딸애와 전화통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연락은 되지 않았고 패스트푸드점 가게 주인도 세일라도 스카일라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든 데이브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데이브 집 주변의 CCTV를 확인하는 한편 전날 밤 함께 있었다는 세일라의 진술을 받아냅니다. 7월 6일 밤 11시 세일라와 레이첼은 집에서 빠져나온 스카일라를 차에 태우고 스타시티에서 드라이브를 즐겼다고 했습니다. 마약도 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12시 전에 스카일라를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내려줬다고 합니다. 차 엔진 소리에 부모님이 깰까봐 걱정된 스카일라가 그러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7월 7일 새벽 12시 30분경 승용차 한 대가 데이브 집 근처에 정차했고 5분 후 총총걸음으로 나온 스카일라가 뒷좌석에 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화질이 흐려서 차종과 차량 번호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스카일라가 누군가의 협박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사춘기 소녀의 단순 가출이라 판단한 경찰은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습니다. 데이브 부부는 친구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딸의 찾기에 나섭니다. 세일라도 친구를 찾으려고 열심히 뛰어다녔고 따뜻한 말로 데이브 부부를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스카일라 빨리 돌아와줘 라는 글도 게시합니다. 심지어 스카일라 방에서 친구에 대한 그리움으로 대성통곡까지 하는 슬픈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세일라와는 다르게 레이첼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듯 교회 여름 캠프를 떠납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한 달 넘게 지났지만 스카일라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8월 중순 경찰은 비로소 실종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경찰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스카일라가 실종되기 전 함께 있었던 세일라와 레이첼이었습니다. 세일라는 여전히 절친을 잃은 슬픈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레이첼은 스카일라가 실종됐다는 말에 몹시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이제야 알았다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경찰이 질문하는 내내 긴장하고 두려운 듯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상한 것은 세일라와 레이첼의 진술 내용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삼총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카일라가 실종되기 몇 주 전 SNS에 올린 글을 발견합니다. 사람은 왜 아무 이유 없이 변하는 걸까? 나 다 알아. 니들이 어떤 관계인지. 스카일라가 실종된 후 세일라와 레이첼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스카일라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꼭 문자로 실종된 친구 걱정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우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두 사람은 7월 6일 자정 전에 스카일라를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까지 태워주고 헤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12시 35분경 스카일라는 정체불명의 차에 탑니다. 그 차가 세일라의 차량인지 확인할 수 없었던 경찰이 CCTV로 세일라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12시 39분쯤 세일라의 승용차는 스타시티를 벗어나 차로 몇십 분 거리에 있는 블랙스빌로 갑니다. 경찰은 당시 스카일라의 동승 여부를 세일라와 레이첼에게 따로 물었고 여기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립니다. 차에는 저랑 레이첼 뿐이었어요. 스카일라는 집에 갔거든요. 스카일라도 저랑 세일라랑 같이 있었어요. 하지만 참고인 조사가 끝난 후 둘의 말이 서로 엇갈렸음을 알게 된 세일라는 이내 진술을 번복합니다.
제가 착각했었네요. 그날 스카일란 저희랑 같이 있은 게 맞아요. 경찰이 스타시티에서 블랙스빌로 간 경로를 질문했을 때도 두 사람의 대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찰은 세일라와 레이첼에게 거짓말 탐지 검사를 실시합니다. 세일라는 폴리그래프 테스트를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고 레이첼은 검사 받으러 가는 길에 아버지의 차에서 뛰어내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세일라는 CCTV에 찍힌 차량이 자신의 차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의문점은 많았지만 경찰은 혐의 입증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데이브 부부에게 세일라와 레이첼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줍니다. 이 말은 곧 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TV, 라디오 등을 통해 스카일라의 실종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세일라와 레이첼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레이첼이 갑자기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한 달 후인 2013년 1월 16일 레이첼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합니다. 저희가 스카일라를 죽였어요. 7월 7일 새벽 12시 35분 세 사람이 세일라의 차로 간 곳은 블랙스빌이 아니라 펜실베이니아주 그린 카운티였습니다. 그곳의 한 숲속에서 레이첼과 세일라는 각자 준비해간 칼로 스카일라를 수십 차례나 찔러서 무참히 살해합니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절친이었던 두 사람에게, 하지만 그 순간에는 이미 악마로 괴물로 변해버린 두 친구에게 스카일라가 생전 마지막으로 물어본 말이었습니다.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냥 싫어서. 우리 사이에 너가 끼어 있는 게 싫으니까. 스카일라는 사망했고 레이첼 두 사람은 준비해간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시신을 땅속에 묻어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돌밭이어서 포기하고 시신을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가서 풀과 나뭇가지로 대충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유유히 범죄 현장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스카일라가 두 친구와 멀어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세일라에게 일탈은 일상이었습니다. 레이첼도 그 일탈을 즐겼죠.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들을 잃고 싶지 않아서였을까요? 그런 친구들이 언짢고 못마땅하긴 했지만 스카일라는 망설임도 잠시 그 일탈에 동참합니다. 2011년 여름의 어느 날 술자리 후 스카일라는 세일라와 레이첼이 더 이상 단순한 절친 사이가 아님을 발견합니다. 야릇한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세일라의 행위가 배신으로 느껴진 것이었을까요? 스카일라는 세일라와 심하게 다툽니다. 그렇게 8살부터 유지해오던 두 친구의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세일라와 레이첼은 스카일라를 따돌리거나 들러리 취급했고 화가 난 스카일라는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후에 사과했지만 세 사람의 사이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2012년 7월 바닷가로 캠핑을 간 스카일라와 세일라는 내내 싸우기만 합니다. 그리고 셰일라는 레이첼에게 이런 말을 서슴없이 뱉어냅니다. 스카일라를 죽여버릴 거야. 참극은 그렇게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2013년 1월 16일 경찰은 스카일라의 시신을 찾아냅니다. 야생동물에 의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3월 13일 세일라의 차에서 스카일라의 혈흔이 발견됩니다. 그럼에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던 세일라는 재판을 며칠 앞두고 결국 범행 사실을 시인합니다. 2014년 1월 24일 법원은 세일라에게 1급 살인죄로 15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레이첼은 2급 살인죄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습니다.